한 명의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하신 지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작년 10월 달에 타계하셨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6개월, 7개월 이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타계하고 난 뒤에 가장 이제 관심이 됐던 것은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상속세를 지불했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꽤나 지금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 드디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 과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건너야 되는 아주 높은 장애물 한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상속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법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상속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나눈 이재용, 양보한 이부진, 이서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지금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같이 나눴다라고 한다면 양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이 나눴는데 또 양보를 했대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같이 나눴다라는 것인지, 또 어떤 점 때문에 양보를 했다라는 것인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 각각 원래 삼성전자 지분이 어땠습니까? 0%, 0%, 0.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속을 통해서 0.93%씩 균등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에 대한 상속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사람 전부 다 각각 120만 5,720주씩 나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세 명이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같이 나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양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부진과 이서연이 이재용한테 무엇을 양보했다라는 것일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각각 지분이 어땠습니까? 0.06, 0%, 0%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상 이번 상속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 대부분을 누구한테 몰아준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산은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 가졌지만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눴지만 이부진, 이서연이 양보했다, 이런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삼성생명에 대해 가지고 몇 프로 조금 더 몰아준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거 조금 더 몰아줬다라 그래가지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어떻게 커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물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삼성물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삼성 전체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배구조는 이제 삼성생명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에서 시작이 되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이 순서대로 되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속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성생명 두 번째 이제 지배 단계에 있는 삼성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상속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해선 18.13%,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해선 10.44%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속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핵심 계열사 지분율엔 변화가 생겼지만 기존 그룹 지배구조의 큰 틀에는 조금의 균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남은 가족들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부진과 이서연 두 사람의 양보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피엔딩인 것 같죠. 남매들 사이에 갈등도 없었던 것이고 지배력까지 확보했으니까 해피엔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지금 문제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뭡니까? 삼성생명법입니다. 저게 원래는 삼성생명법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게 딱 지금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콕 집어가지고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다, 삼성전자법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원래 지금 보험업법에 따르게 되면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총 자산은 시가로, 주식과 채권은 취득 원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은 시가로 기준하게 되면 12.3%지만 취득 당시 원가로 계산하게 되면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박용진인 것이죠. 원가로 이제 계산하지 말고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험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 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3%로 제한이 되는 것이고 3%를 초과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지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법을 삼성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이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대기업과는 다르게 삼성그룹은 상속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매끼리의 무슨 싸움 이런 것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박용진이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저 지금 삼성전자법, 삼성생명법 저게 지금 장애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저 법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뿐만이 아니겠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국민적 여론이 있어야지 저런 식의 법이 통과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법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